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시장이 위기를 넘어서 공포감까지 들게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개별 종목군들의 어떤 그 등락이 아니라 전망이 아니라 과연 언제가 지수의 그 최바닥일까는 그런 어떤 그 고민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다양한 핵심 지표들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TS 월드 투어가 오전에 취소가 되면서 하이브 주가가 장중한테 한 6%대까지 급락세를 보이는데 하이브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앙드레 코설라니의 그 달걀 모형입니다. 예전에도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금리 정점 A 구간이 되겠죠. 금리 정점이 이제 그 경기의 최고 호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이제 최고 호황기를 거쳐서 A 구간에서 B 구간에 접어들면 고금리에서 이제 저금리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예금 인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채권 투자가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 손해배상과 함께 채권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B 구간에서 C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 드디어 이제 그 경기가 침체 국면을 맞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금리 자체가 이제 저금리다 보니까 또 유동성이 이제 많이 공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죠. 자, 그리고 채권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채권을 또 매도하게 되고, C 구간을 거쳐서 이제 그 D 구간, 금리가 이제 최저점에 달하게 되죠. 최저점. 아직까지 이제 불황이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구간을 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금리 최저점 수준이 이어지면은 워낙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D 구간에서 E 구간으로 최초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금리 최저점에서 최초로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은 경기 회복의 결정적인 시그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테이퍼링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테이퍼링은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됐죠. 금리 인상이 아닙니다. 여하튼 이제 테이퍼링 완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어지겠는데, 워낙 이제 경기 불황일 때 유동성을 너무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워낙 급등을 많이 했죠. 버블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버블이 이제 꺼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죠. 부담감. 부담감 때문에 지금 주가도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본질은 금리 최저점에서 최초의 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 그때서부터 우리가 주식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어떤 연착륙 과정, 조정 과정은 있을 수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 경기 펀더멘탈이 회복이 되면서 주가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이제 두 가지 악재는 이제 테이퍼링과 델타 변이 확산이죠. 델타 변이 확산과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비중을 따지면 아무래도 델타 변이 확산이 더 큰 악재라고 이제 보이죠. 대략적으로 한 7대 3이라든가 혹은 6대 4 정도로 해석이 되고, 만약에 델타 변이 확산이 더 우려할 만하게 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된다 하면은 테이퍼링도 잠시 좀 주춤할 가능성도 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하튼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봐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특히 이제 그 3분기는 이제 조정이고, 잠시 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4분기서부터는 경기 자체도 상당 부분 이제 그 빠른 속도로 뭐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그 회원분들께도 요약을 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경제 성장률입니다. 2019년도 1분기서부터 2021년 2분기까지 이제 경제 성장률인데, 이게 파란색은 지금 좌측으로 봐서 이제 아래쪽이죠. 아래쪽 파란색은 이제 전분기 대비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상반기에는 경기가 굉장히 좋았죠. 작년 말서부터 이제 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상반기에는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3분기서부터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상승에 따른 상반기 상승에 따라서 3분기는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뭐 특히 이제 뭐 전반적인 기업으로 따지자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상반기에는 급증하다가 3분기에는 둔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분기는 이제 다시 델타 변이도 결국은 이제 그 백신 접종이 뭐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델타 변이 역시도 사실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보시면 2020년 2분기 이제 바닥을 출발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것은 뭐 대체로 아시겠지만 이제 기저 효과가 많이 발생했죠. 기저 효과 이후서부터 이제 그 다소 좀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초록색이 중요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보면 이제 2020년 2분기 초서부터는 만만하게 상승 곡선을 보이다가 2020년 작년 말서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죠. 백신 접종과 함께 경기 회복이 특히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소재 산업재가 되겠죠. 조선, 철강, 기계, 화학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하늘색으로 이제 표시해 놓은 건데 3분기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해서 경기가 많이 이제 위축이 됐죠.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4분기는 어떻죠? 4분기는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3분기 조정을 통해서 좋은 주식들을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그런 어떤 그 뭐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가 그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되겠습니다. 작년 이제 2020년 11월 초서부터 기간은 똑같이 제가 캡처를 잡았는데, 유가도 그렇고, 이제 지수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죠. 유가도 예전에 여러분들 뭐 40달러 선에서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제 강하게 돌파하면서 최고점이 이제 77달러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은 경기 회복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주가는 유가 상승과 함께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엄밀히 따지면 코스피를 따지면 이제 6월 25일 날 코스피가 3,316포인트에서 고점을 찍고 그다음 유가는 좀 더 오르죠. 6월 25일 날 이제 코스피는 상투를 찍고 그다음에 유가는 7월 6일 날 이제 배럴당 76.98달러에서 큰 의미는 없지만 여하튼간에 유가와 지수는 동행을 한다. 그런데 유가가 이제 7월 초에 들면서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델타 변이 확산을 위해서 유가가 조정을 받고 그게 또 증시가 조정을 받는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뭐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 이런 그 글로벌 주요 증시 보면은 지수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내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있죠. 애플이라든가 혹은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은 좀 빠졌지만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여전히 그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하고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탄탄하게 이제 신고가 흐름을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수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거죠. 근데 면면하게 종목별로 보면 굉장히 이제 추세가 뭐 이탈하는 그런 종목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에가 이제 그 서부 텍사스 중류로 차트가 되어 있고, 아래가 이제 그 포스코 차트가 됐습니다. 소재 기업 중에서 이제 그 핵심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그 유가 상승과 함께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사실, 모든 지표에 선행하는 요소가 있어요. 미래가치 미리 땡겨다가 선 반영하는 게 일반적인 게 있죠.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0일 날 41만 3천원까지 급등세를 보이다 꺾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가는 그리고도 이제 한 2개월 정도 더 상승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가 이게 꺾인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근거가 이제 그 델타 변이 확산 그 시점과 거의 좀 초기가 됐죠. 5월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변이가 보편화된 건 아니고 뭐 초기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먼저 인지를 하고 지금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고점을 찍고 먼저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는 이제 충분히 고점 대비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줄어들고 뭐 계속해서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 그 부스터샷이라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스터샷 이런 등 영향으로 인해서 4분기는 다시 또 강세 장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강의할 때도 그렇고 또 유튜브 방송 때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호재가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 또 취해버려요. 근데 주가가 조정받으면 처음엔 두렵지만 나중엔 또 공포감까지 드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뭐 공포감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공포감이 지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세력이 상당히 또 이탈이 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그 증시격언에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러죠. 또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3,000포인트가 이제 위협을 받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같은 경우인데 3,000포인트가 물론 이제 워낙 지금 장중 등락이 크기 때문에 뭐 살짝 정도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4차 산업시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
지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3,000포인트가 훼손되고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지 않을까. 지금 이제 과매도가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에 보신 지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죠. 보시게 되면 이제 2020년 8월서부터 제가 이제 그 캡처를 잡았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이제 코로나 최저점이 되겠죠.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날 달러당 원환율이 1279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400원 조금 안 됐었죠. 여하튼간에 그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워낙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것은 앞서 이제 그 원자재하고 주가의 상관계를 원자재가 상승한 가운데서 이제 지수들이 같이 오르는데 원달러 환율 관계, 외환시장을 보면 워낙 강세 속에서 지수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 우측으로 오르는 게 이거는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예요. 빠지는 게 하락하는 게 이제 워낙 강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시면 1파동, 3파동, 5파동이 있는데 지금 5파동이에요. 5파동. 오버슈팅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차트가 지금 캡처를 잡아서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그 HDS라는 거 보시면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1파동이나 3파동보다 5파동이 굉장히 강렬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강렬하게 원화가 절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달러당 1190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코스피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일단 그 3050포인트 저희 회원분들께서 3050포인트 정도를 제시해 드리는데 등락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3000포인트 정도까지도 우리가 열어놓고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뭐 3000에서 3050포인트 정도 그 정도라면 이제 좀 물려도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 매도를 할 때 주가의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너무 어렵죠. 마찬가지로 주가의 최바닥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당 1190원 정도면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96,800원이죠. 2011년도 1월 11일 날 96,800원. 거래 상투를 찍고 이제 올해 조정을 받았어요. 올해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73,000원이 깨지고 있거든요. 막판에 이제 8월 들어서 과매도가 전개됐어요. 사실 투자 심리가 악화됐던 어떤 그 촉매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투매죠. 사실 8만원대에서 뭐 투매가 발생이 됐으니까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인데 7만원 초반이 되겠죠. 7만원 초반. 7만원 초반은 작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오버슈팅 직전 시점이에요. 오버슈팅이라는 것은 상당부 또 버블을 의미하거든요. 어떤 그 꾸준하게 이제 매수 매도 공방 속에서 매수 우위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특정 시점에서 그러니까 작년 이제 12월 시점에서 12월서부터 12월 한 이제 중반 이후서부터 1월 11일까지죠. 아주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매수가 절대 위죠. 그래서 거래 상투와 함께 주가 상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96,800원이 최고점이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매수의 극점, 바잉 클라이막스라는 그런 얘기예요. 바잉 클라이막스 찍고 현재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막판에 투매가 나오면서 72,000원대면 거의 뭐 한계 가격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거나 하락하지 않거나 상승으로 전환되면 지수 자체가 안 빠지겠죠.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은 사이즈 자체가 이제 작기 때문에 워낙 그 등락이 클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 시장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피를 예측하는 것은 삼성전자 예측하는 거하고 유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최악의 7만 원이 깨지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건 또 재밌는 건데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돼요.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환경이 뭡니까? 델타 변이 확산이라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현 장세, 델타 변이가 지배하는 그 현 장세에서 어떤 그 실질적 주도적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SK 바이오스가 꺾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꺾인다면 지수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강세이지만 만약에 SK 바이오스가 꺾인다면 시장의 매기가 이쪽으로 집중되다가 이제 다른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전반으로 매기가 다시 이어지면서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수하고 이제 역상관관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지수가 빠지고 있고 어려운 장세를 겪고 있는데
SK바이오스가 꺾인다는 것은, 바이오사이언스가 꺾인다는 것은 결국 지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연합뉴스 10시 29분자 기사입니다. BTS 월드 투어가 결국 전면적으로 취소가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잠시 우리가 분봉도 제가 한번 캡처를 잡았습니다. 사실 그 BTS 월드 투어가 작년 4월서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러죠. 서울을 시작으로 이제 18개국을 월드 투어를 하겠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 델타 변이가 워낙 확산이 되니까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어찌 보면은 사실 그 오늘 같은 날 뭐 안 좋은 거지만 절묘하게 또 악재가 또 터진 것 같아요. 델타 변이가 지배하는 그런 약세장 속에서 거기 따른 최고의 또 악재죠. 사실 그럼 우리가 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공연을 해야지만 이게 사실 그 매출로 바로 이어지는데 월드 투어가 취소가 되면서 장중에 이제 한 6%대까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드 투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또 기획을 하면 되죠. 제가 전에 이제 하이브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빠르면은 사실 연내 공연, 오프라인 공연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안 되더라도 내년에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년에 해도 그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악재로 작용하면서 거래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거래량이 한 50만 조금 이상 터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악재 속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물량들이, 그런 어설픈 물량들이 자꾸 수화가 좀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 밑에 좀 꼬리를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지수하고 시장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죠. 자, 이제 분봉을 제가 캡처를 잡아놨는데 10시 30분에 기사가 떴어요. 그런데 제가 화살표를 지금 뭐 5개나 표현했는데 그 전에 10시 초반때 이미 그 투매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도 물량이 강하게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사가 나오기 전에 어떤 선두 세력이 먼저 알은 거죠. 먼저 알아서 먼저 막 때려버린 거고 10시 몇 분이 10시 40분에 분봉 보니까 17,000주 정도가 나왔고 뭐 한 3분 정도에 걸쳐서 3만 주가 넘게 나왔거든요. 거기가 이제 매도의 극점이라고 부른 거죠. 매도의 극점. 장중 저점이 이제 26만 7,500원까지 빠졌었는데 그 정도 선이면은 적당히 바닥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누차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꽁이라든가 혹은 이제 토끼 사냥이 아니라 범을 사냥한다는 심정.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년도까지는 보전인 거죠. 영업이익이 과연 이제 2022년도 영업이 4천억이 나오냐, 4천억 이상을 찍느냐,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조정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영역이고 또 예측해서도 안 되는 영역입니다. 예측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고점에 팔았다 저점이 돼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그 실전에서는 그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121선이 살짝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막 살짝 깨졌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라면 뭐 충분히 빠지지 않았나 생각되고, 만약에 다음 주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이브 같은 경우 먼저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지수 대비해서는 좀 강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매도할 세력들은 일시에 다 몰렸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4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이제는 말씀드렸죠. 일단 이타카 홀딩스 관련돼서 이제 3분기서부터 서서히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앨범이 1100만 장, 주요 아티스트 앨범이 1100만 장인데 작년 대비해서 뭐 2배 정도 수준이라고. BTS 관련된 이연된 실적들이 있죠. MD라든가 이런 등 전에 BTS 버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실적으로 이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버스 플랫폼이 상반기보다는 위버스 플랫폼은 시간 함수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강화가 되죠. 왜냐하면 계속 유명 아티스트의 국내외 아티스트 계속 입점을 시작한다고 이제 봐야 되니까 플랫폼이 하반기는 이제 상반기보다 훨씬 더 확장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건데, 지금 최근에 하이브에 대한 4개 증권사 보고서예요. 보시면은 이제 2022년 실적만 보도록 하죠. 3,450억. 3,450억이 제일 적게 전망한 증권사입니다. 최근 이제 보고서거든요. 근데 우측에 보시면은 2022년이 5,100억이요. 이 정도 되면 대박이죠. 이러면 사실, 만약에 2022년도 영업이 5천억, 5천억이 넘는다면은 주가는 우리가 100만원까지도 도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좌하단에 보시면 이제 2022년 예상 영업이익이 5,800억까지 예상한 데도 있고, 맨 우하단에 보시면 이제 2022년 영업이익이 4,600억.
만약에 지금 최근 보고서 중에서 3,400억대가 이제 최저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2,300억 정도 전후가 나온다고 치죠. 2,300억 정도, 2,200억 내지 2,300억 정도. 공연이 또 취소가 됐고 있겠냐 한 2,000억대 초반으로 보고, 만약에 2020년도에 3,000억만 넘는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되는 거예요. 2,000억에서 3,000억이니까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50%가 증가하는 것도 이거 기적 같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뭐 충분히 3,000억을 넘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50만 원은 갈 수 있다. 하지만 지수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점은 여러분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입금되시고 문자로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장세인데 힘내시고 너무 단기로 보지 마세요. 길게 보시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투자의 본질이 그거죠. 단기 시세 일시일비에서 절대 안 된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